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표준연구본부 유상근입니다. 바로 전 세션에서 김용훈 책임이 애트리가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 수행하고 있는 K 방역 모델 전반에 관련된 그 표준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자가격리에 관련된 표준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발표할 세션에서는 그러한 그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과거 경험에서 알았던 마스크 부족이라던가 병상 부족,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입는 그런 옷 같은 게 이제 부족해지는데, 그러한 방역물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이동을 했고, 그분들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동선 추적 관리를 개발을 애트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을 때 디지털 트윈 이제 표준 전문가로 소개를 받았는데, 좌장님께서도 제 백그라운드하고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할 이 내용이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원래 IT 쪽 전문가고요. 그 전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그 전에는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런 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K 방역 기술이 아시는 것처럼 되게 선유국의 모범 사례가 됐고, 그 중에 IT와 관련된 부분들을 국제 표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IT 부분에서 굉장한 상당히 오래된 표준화 경험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그중에 이제 의료 부분 쪽이 아니라 의료 부분에 있는 내용을 IT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백그라운드가 조금 다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세션에서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저희 애트리가 작년부터 K 방역 모델을 표준을 했고요. 총 4개의 과제를 이제 애트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바일 자가격리 앱 요구사항, 좀 전에 김윤식이 발표하셨던 거, 그게 있고, 자가 진단 결과 및 문진 결과의 전자건강 기록, EHR인데, 이 파워포인트가 EHR을 허로 그냥 자동으로 변경한 걸 제가 모르고 내비뒀네요. 이게 HER이 아니라 EHR입니다. Electric Health Record죠. 그 연동번호 표준을 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 굉장히 길죠. 그런 것들의 플랫폼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독립된 4개의 과제로 하고 있다가 올 9월부터 하나의 과제로 통합돼서 하나의 과제에서 4개의 표준화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 관리를 위한 물자와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 잘 안 오지만 지금 이제 통계 정보만 오잖아요. 하루에 몇 명 발생했다는 거. 한참 감염병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기 전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했다는 통보와 함께 몇 번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다는 동선 추적된 관련 메시지들이 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확진자의 휴대폰의 위치 추적, 그다음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정보, 이제 신용카드 정보 내지는 QR코드 사용 기록 등을 이제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스마트시티라는 이 도시의 시티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티하고 여러 컨소시엄이 만든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동선 추적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역 물자 관리와 동선 추적이 비록 의료 쪽 분야이긴 하지만 실제 스마트시티의 IT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애트리가 맡았던 방역 물품 관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JTC1의 워킹그룹 11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JTC1 워킹그룹 11은 스마트시티 표준을 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표준 영역이 스마트시티의 TOR, Terms of Reference에 잘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워킹그룹 11에서는 한국이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중국의 주도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떤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했냐면, 여기 이제 번호가 보이는데 5153, ISO ISA 5153이라는 표준화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지금 제목은 약간 변경은 됐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 5153의 제목이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라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PH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시티 서비스 플랫폼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만드는 그 표준이고요. 그래서 이 표준을 막 제안을 해서 MP가 통과된 상태에서 워킹 드래프트 초안만 나왔을 때였습니다.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표준은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틀만 그리고 있었고, 한국이 제안하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확진자 동선 추적과 방역물품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 5153이라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던 어떤 일종의 큰 틀 같은 표준을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 세 가지 표준으로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표준이 처음에 이제 담고 있었던 내용에 한국이 제안했던 걸 추가한 건데요. 요 검은색 그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것이 City Service Platform for PH, 그러니까 5153 전체의 표준화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Self Quarantine, 그 다음에 Self Check and Reporting, Daily Life, Live Information Updating, Healthcare, 오른쪽에 보시면 Public Health Resource Management, Contact Tracing, Back to Work School 등이 있죠. 그래서 자가격리, 그 다음에 자가진단 리포트,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실시간적으로 계속 그 시민들에게 코로나 그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를 갱신을 해줘야 되고, 평소에 헬스케어도 도와줘야 되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방역물품 관리, 확진자 동선 추적, 그런 것들이 도시의 서비스 플랫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5153을 하나의 표준으로 만들지 말고 세 개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으로 만들어서 파트 1번에서는 전체 개요와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파트 2번에서는 방역물품 관리를 다루고, 파트 3에서 컨택트 트레이싱을 다룹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전체 틀을 나눠서 지금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체 큰 그림에서 틀을 정하는 것이 파트 1. 오른쪽 그 갈색이죠.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방역물품 관리를 위한 파트 2, 그 다음에 회색이네요. 진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파트 3 컨택트 트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통과가 돼서 중국이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던 5153이 5153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림이 실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의 서비스 플랫폼 표준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돼 있나, 그러니까 워킹그룹 11을 포함해서 다른 표준화 기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ISO TC304라는 게 있어요. TC304에서는 의료 퍼실리티, 그러니까 의료 물품, 건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표준이 있고, 그 중에 새로 생긴 요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 새로 생긴 워킹그룹이 있는데, 그게 워킹그룹 4고요. 워킹그룹 4에서 지금 K방역 모델, 그 다음에 그 팬데믹 대응 관련 기술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그러한 표준화 기구에서 현재 그 PH와 관련된 표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아키텍처럴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그 위에 서비스, 그다음에 시스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나눴고 표준제 구분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그 컨택트 트레이싱, 그다음에 방역물품 관리가 기존의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와 서로 겹침이 없다. 그래서 워킹그룹 11에서 이거를 그 표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파트 1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파트 1은 이미 이제 그 한국이 그러한 표준을 제안하기 전에 MP가 통과가 돼서 워킹 드래프트를 만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트 1로 이제 그거를 5153 전체를 아까 세 가지 파트로 나눴다고 말씀드렸고, 기존에 개발했던 거를 파트 1로 옮기면서 Overview and General Requiremen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AWR 상태고요. 이게 Approved Working Item 상태고, 그다음에 WD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기적으로 계속 그 저녁 때마다 회의를 해요. 코로나 상황이 돼서 회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뭐 줌으로 하니까 예전에는 1년에 오프라인 미팅 많아야 3번 뭐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미팅도 하여튼 많아졌습니다. 그 통해서 지금 워킹 드래프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 방역물품 관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국이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팀 동료인 이창규 박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이제 방역물품이 왜 이제 문제인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초기에 우리가 작년에 너무나 방역물품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이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이 물품을 보내줄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세한 기술적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 그림은, 5153 파트 2에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도시 SD 서비스, IT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이 물품을 어떻게 추적 관리를 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 파트 2는 PWI 상태예요. PWI는 Preliminary Working Item으로 MP가 이제 New Item Proposal이잖아요. 아까 파트 1은 AWI라고 그래서 MP가 통과되고 현재 워킹 드래프트를 만든 상태고, 파트 2는 아직 MP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워킹그룹 11에서 공식적으로 개발을 합시다라고 이제 동의만 된 상태고, 그거를 MP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지난주 회의를 통해서 요 파트 2도 이제 MP를 제출합시다라고 내부적으로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죠. 결국 에트리가 될 거고, 에트리에서 지금 MP 문서하고 워킹 드래프트는 다 개발이 돼 있는데, 한 번 더 내부 팀 검토를 거쳐서 워킹 드래프트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번 달 안에, MP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MP 투표가 12주인가요? 3개월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12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 12월 달에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내년 한 2월경에는 MP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나가는데, 문제가 이 동선 추적 부분이에요. 이 동선 추적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EISS 시스템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예. Epidemiology Investigation Support 시스템으로 해서 캐티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에 요 기능만 올려놓은 건데요. 한국에서 되게 잘했죠. 동선 추적을 금방 빠르게 예전에 일주일씩 걸리던 게 이거를 도입함으로 해서 10분 만에 이제 동선 추적 결과가 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거를 표준을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동선 추적을 하고 그거를 표준화로 할 만한 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사실 CCTV 같은 거는 이제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 한국이 적용했던 것 중에 표준화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GPS 모바일을 이용한 위치 정보,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그다음에 우리가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방문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커스터머 레지스터 부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요청을 받은 게 트래블 인포메이션하고 익스포저 노티피케이션 쪽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익스포저 노티피케이션이 없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의 블루투스 근접 컨택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수집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하나가 확진자로 이게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이 그동안 계속 만났던 사람들한테 통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익스포저 노티피케이션하고 트래블 인포메이션은 인도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기술을 반영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일단은 이제 넣어놓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선 추적도 지금 PWI로 지난 6월에 제안을 했고 똑같이 파트 2랑 7월 한 달 8월까지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일본이 반대했어요. 일본이 왜 반대를 했냐면 이 컨택트 트레이싱의 주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ISO TSA 304의 영역에 해당된다. 특히 그 중에 워킹 그룹 4 팬데믹 프리퍼레이션 리스폰스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론적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주로 IT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두 가지 그 표준화 기구를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면 304에서 개발해도 되지만 ZTC1 워킹그룹 11이 더 적합한 표준화 기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티 서비스 플랫폼 IT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 퍼실리티에 관련된 매니지먼트보다는 이게 IT 서비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워킹그룹 11에다 적당을 해서 요 일본의 코멘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킹그룹 11에서 에드워크그룹 11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갭 어널리시스 리포트를 만들어서 워킹그룹 TC304 워킹그룹 4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화, 그러니까 팬데믹 관련된 표준화를 다 분석을 하고 그것과 워킹그룹 11에서 팬데믹 관련된 표준화를 분석을 하고 양쪽 기구의 TUR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 컨택트 트레이싱이 왜 워킹그룹 11에 더 적당한 토픽인지를 제안을 하는 보고서였고요. 에드워크그룹의 컨비너가 당연히 이제 제가 됐죠. 왜냐면 제가 파트 3 컨택트 트레이싱을 제안을 했으니까. 그래서 에드워크그룹에서 갭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해당 워킹그룹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본 측 전문가가 갭 분석 보고서를 보고 한국의 제안을 보더니, 너 나의 제안에 동의해. 워킹그룹 11이 맞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제티션 워킹그룹 11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결국은 그게 제티션 워킹그룹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그 위에 마더 커미티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워킹그룹 11이 특이하게 바로 제티션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더 커미티가 제티션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서브 커미티가 되는데, 제티션이 이번 주에 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총회를 시작을 했고, 오늘 일정상에는 이제 오늘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있었던 회의에서 다시 워킹그룹 PW의 승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회의가 조금 늘어지는 바람에 요 토픽을 논의를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요 토픽은 다시 오늘 밤 10시 회의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다시 또 있는 그 총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국가기구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바탕을 내용을 보니 이 컨택트 트레이싱이 지금 TC304가 아니라 제티션 워킹그룹 11의 스코프이 맞다. 그러니 워킹그룹 11에서 합시다라고 할 거고요. 아마 제가 그냥 기대하는 바로는, 예상하는 바로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 갭 분석 보고서가 맞는 것 같으니 워킹그룹 11에서 해라라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주가 거의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워킹그룹 11 회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방역물품 관리는 조만간 MP가 나갈 거고 이 컨택트 트레이싱 같은 경우 그 동선 추적 같은 경우에는 워킹그룹 11의 회의,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 초에까지는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죠. 그래서 이번
지금 있는 대치전 총회에서 휠러벨 승인이 됐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논의를 해서 워킹 드래프트를 만들었으니 이것도 12월 중에 MP를 그냥 바로 나가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공부하다 나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 어차피 PW라도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뭐 기다리지 말고 상황도 급하고 그러니 12월에 MP를 바로 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 한국에서 워킹그룹 11에 제안한 두 건의 MP, 두 건의 그 표준안, 방역물품 관리와 동선 추적 그 표준안 MP가 모두 이제 12월에 제출이 되겠죠.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동선 추적 관리가 워킹그룹 11에 맞다. 그러니까 TC 304보다는 워킹 11에 맞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갭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이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킹그룹 4에서도 K방역 관련 표준화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그래서 304 쪽은 팬데믹 리스판스이긴 한데 난 IT 오리엔티드 측면이 강하고 워킹그룹 11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다 IT 오리엔티드 돼 있는 거다.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거기 때문에 304보다는 워킹그룹 11이 맞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창규 선임이고요. 그래서 파트 2가 현재 조금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MP 제출을 이미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월 중에 MP하고 WD를 해서 제안을 할 거고요. 파트 1, 그러니까 2는 이미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고, 파트 3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워킹그룹 11 회의를 통해서 바로 MP를 나갑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거고, 두 개 다 트랙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IS 트랙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처음에 이제 제가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이 이제 남았고, 그 안에 IS까지 꼭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애트리에서 애트리 표준연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역 과제, 방역물품 관리하고 확진자 동선 추적의 워킹그룹 11 표준 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